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그대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 K짱의 검은 밤. 이 사연은 라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유튜브 늘 잘 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1년 전쯤 겪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26분이었어요. 제 방은 직사각형으로 길쭉한 공간이었고 문과 침대는 일직선이었어요. 끝과 끝이었기에 거리는 꽤 멀었죠. 그날 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독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는데 왜 그런 날 있잖아요. 피곤하고 졸린데 잠은 오지 않는 그런 거. 조금만 더 있다 자야지. 4시 전에는 자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 앞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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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정확히 4번이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아닌 아기, 신생아, 그쯤에 그런 아기 울음소리요.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몰려오던 졸음도 다 날아갔어요. 물론 옆집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아기가 깨서 우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 위 아래층엔 아기가 없었고 옆집도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이는 있지만 그런 아기 울음소리를 낼 만한 아기는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도요. 무엇보다 그 소리는 제 방 바로 앞에서 들렸어요. 너무나 선명했죠. 가족들은 다 자고 있고 집안이 조용해서 그런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잘못 들었나 했어요. 졸립기도 했었고 헛것을 들었나 했죠.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양이와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제 침대 발밑엔 캣타워가 있었고 저희 고양이는 그곳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양이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잠에서 깨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쪽으로 가더니 문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야옹 하고 울었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게 저만의 환청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문 쪽으로 다가가 고양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문을 열 용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고양이를 안고 벌벌 떤지 몇 분 뒤쯤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요일을 느낀다고 한다는데 딱 그 꼴이었죠. 30분 정도 참다가 4시가 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결국 고양이를 안고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화장실이 멀지 않아 금방 다녀올 수 있었어요. 문 앞은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략 1달 동안은요. 한 달 뒤, 정확히 1달 뒤였는지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시간은 확실했습니다. 새벽 3시 26분. 그날도 전 잠이 오지 않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야지 하며 스마트폰 속 시계를 보고 있는데 방 문 앞에서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뻐꾸기 말고 알람처럼 시간을 설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 뻐꾸기가 나오며 우는 그 뻐꾸기 시계 소리요. 네 번, 정확히 4번 들렸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졸리지도 않았고 머리맡에 전등까지 켜놓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 달 전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위치, 같은 횟수. 물론 저희 집에는 뻐꾸기 시계가 없습니다. 다른 집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집에서 뻐꾸기 시계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다른 집에 있다 해도 새벽 3시 26분에 알람을 맞추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순간 무심결에 발밑 캣타워에서 자고 있을 고양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고 있던 고양이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고양이는 조금의 움직임도 없이 앉아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희 고양이인데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쁘다면서 쓰다듬고 뽀뽀까지 하던 내 고양이인데 너무 낯설었습니다. 내가 알던 내 고양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레 캣타워로 다가갔고 이름을 부르며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제서야 고양이는 제 손에 머리를 부비며 야옹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너무나도 낯설고 무서운 밤이었죠.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소름이 끼치네요. 그 뒤로 지금까지 다른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대체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새벽 3시 26분이었을까요?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언니, 그 소리들 또다시 들리진 않겠죠? 이 사연은 진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진희라고 합니다. 제 사연은 2010년에서 11년도쯤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서울의 한 여고를 다녔었는데 학교와 집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버스로 통학을 하는데 버스비 아낀다고 걸어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거리는 2차선 도로 옆을 따라가기만 해서 사람도 많이 다니고 가게들도 많이 있는 거리였어요. 학교 끝나고 하교할 때쯤이니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혼자서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로 옆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 한 7살에서 8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오른쪽 다리를 잡고 길에 누워서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그 거리가 건축자재 파는 곳이라 아저씨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거든요. 전 아이가 왜 혼자 있는 거지? 싶었어요. 그 아이는 오른쪽 다리를 잡고 길가에 누워서 아파하고 있었는데 왜 7살 정도의 아이는 누울 정도로 아프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전혀 울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천천히 걸으며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러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2초에서 3초,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전 아이를 잘 다루지 못하거든요. 전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지나치고 3-4걸음 정도 더 걸은 뒤 조심스럽게 뒤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리를 아파하던 아이가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시선은 학교 방향이었는데 섬찟했어요. 그 이후로 그 아이는 보지 못했지만 당시에 엄마께 이 말을 전하니까 아무렇지 않아 하셨는데 대체 그 아이는 뭐였을까요? 그 아이는 그저 관심을 받고 싶어 했던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아저씨들이 자주 왕래하던 그곳에서 어떤 무서운 남자가 아이를 이용해서 저를 납치하려고 했던 걸까요? 사람의 상상은 끝이 없으니까 너무 무섭네요. 그리고 똑바로 서 있던 그 아이. 그 아이의 무표정이 또다시 생각나는 밤입니다. 아파요. 아파. 아파. 누나 같이 가.